네, 지금부터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표심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인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이번 대선 표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대선은 총선과 달리 대한민국을 누가 더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후보들을 비교 선택하는 선거이자 미래 전망적 투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 이번 대선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총선과 마찬가지로 그 정권에 대한, 직전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 나아가서는 지난번 계엄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판적 성격의 대선이 되었다는 점이 과거 일반적인 대선과는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이 지난 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은 이렇게까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기 위해서는 선거 구도가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네. 최종적인 당선될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야지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선거 결과가 좀 예상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유권자들이 실제 승패나 어떤 순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투표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3자 대결 조사에서 또는 3자 대결에서 어느 한 명의 후보가 50%를 넘는다는 건 참 현실에서 나오기 힘든 상황이어서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49% 상당히 사실은 높은 득표를 보인 것이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반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이것은 보수층이 투표의 상당 부분 불참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보수층도 나름 결집하고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표출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이 기간 동안 표심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걸로 봐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캠페인하는 정당 측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큰 변화가 사실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층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면 급격하게 부동층이 줄어서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투표가 없을 때는 유권자들이 변화의 폭이 좀 클 수 있는데 사전 투표로 전체 투표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이미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변동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명의 후보는 사실 지지율이 100%라고 하는 틀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명만 독자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수는 없고 누구의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올라갈 수 있는, 또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변동폭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12.4%포인트 차로 앞설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그 정도 격차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네.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예, 출구조사는 본투표에만 해당이 되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결과값을 좀 보정합니다. 그래서 전화조사인 경우에는 출구조사에 비해서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출구조사에서도 어떤 밀리고 있는 후보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지지자들이 출구조사에 있어서 본인의 솔직한 응답을 좀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약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은 지역별 표심, 동서가 완전히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여전히 어쨌든 우리나라 지역 간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측면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높은 득표를 보인 지역들도 있고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또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또 서울 같은 지역에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대구에서도 격차가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좀 좁혀진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과거에 아주 뚜렷했던 지역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그래도 다소간 또 완화된 측면도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별 성별에 따라 나타난 표심에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세대에서는 가장 주목할 것이 이제 60대입니다. 60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수 정당의 세대 지역 세대의 이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60대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출구조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네.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이제 한 3, 4년 정도 이어져 오는 현상인데요. 다른 연령대에서는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는 남녀 간의 어떤 득표율 차이, 정치적 성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20대 그리고 30대에서는 남녀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한국 사회의 이제 갈등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를 던져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에서 죄송합니다. 선거에선 중도층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지가 무척 중요한데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중도층 표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총선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대이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의 참여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대선 같은 경우는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은 중도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중도층 중에서 지지한 투표한 이제 후보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하는 응답이 59.4%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가량이 중도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이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1, 2위간 후보의 격차를 가져온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출구조사 내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등 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 8만 146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후보 결국 10% 벽을 못 넘었는데 그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10%가 10%대에 진입을 하긴 했는데요. 과연 10%의 득표율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20대와 30대의 젊은 층, 그리고 정치에 관심도가 높지 않은 중도 성향층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2명의 후보의 지지층과는 달리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3차 TV 토론에서의 악재가 더해지게 되면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